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윌리엄. 제가 방에 들어가면서 인사했어요. 제 친구는 공장에서 끔찍한 사고로 부상을 입고 누워 있었는데 그가 대답하려고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지만 모두 그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너무 무기력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금이간 덮개가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관되지 않은 음절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2주 전입니다. 윌리엄과 저는 공장에서 새 프로젝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10년 이상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 도나를 서둘러 만나러 갔습니다. 열성적인 총각이었고 결혼에 자신을 속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가끔 우리를 방문했지만 대부분의 자유시간을 매력적인 여성들과 보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반면에 나는 가족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내 아내 그리고 저는 항상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서로 사랑과 지지를 즐겼습니다. 단어는 이미 우리가 껴안은 활짝 웃는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내 성취가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오랫동안 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은 축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우리 레스토랑에 가거나 작은 파티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내 친구들이 근처에 새로운 클럽이 문을 열었고 재미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나한테 말했었지. 거기에 갈 건데 거기는 내 성공을 축하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거야. 너는 내 연인이야. 내가 키스했어. 아내의 뺨을 맞대고 윌리엄도 잡아야 해. 그는 이 사건에서 큰 도움이 됐어. 그의 기여가 엄청났어. 그를 초대할 수 있어. 도나는 내라고 말했고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친구에게 다시 전화해서 파티에 초대했고 그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을 조용하고 아늑한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어는 오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했고 나는 와인 컬렉션을 추가했으며 저녁은 이번 주말에 이틀 동안 예정된 매혹적인 러브 세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어는 그녀의 레퍼토리에서 쇼핑을 갔고 나는 집에 머물렀고 그들은 내 작업 완료를 축하하기 위해 며칠 동안 휴가를 주었습니다. 윌리엄은 나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만난 어린 소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아주 어려 보였습니다. 친구네 여자 친구 제클린을 만나보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소개시켜줘서 안녕. 그 여자가 껌을 씹으며 손을 흔들었어. 나는 내 친구를 조금 옆으로 데려갔어. 그 사람은 18살이라도 됐어. 나는 그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지.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은 괜찮잖아. 알잖아. 오늘 사무실에 들렀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프로젝트가 월요일에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프로토타입을 생산하기로 동의한 잠재 구매자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아,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제 아내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테니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해줄래? 정중하게 제안하고 그 여자친구를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봤어. 아, 우리가 클럽에 갈 건지 모르겠어.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고. 나는 안 된다고 했어. 당연히 파티는 좋아하지만 그렇지는 않아. 너무 많은 손님이 곧 떠났습니다. 저는 파티 당일 단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구입한 아름다운 남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정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제가 행사장에서 만나도록 주선했고 우리는 그 후 곧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클럽은 꽤 큰 건물에 있었습니다. 댄스홀과 테이블이 있는 라운지가 있었고 개장을 축하하기 위한 개별 부스도 있었고 무료 스낵이 나눠졌지만 여전히 짧은 시간을 보낸 후에 음료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우리 중 4명은 4인용 부스에 숙박했습니다. 음악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편안했습니다. 메뉴에 있는 일반적인 음료 외에 다양한 음료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칵테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축하 중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윌리엄은 메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확실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둘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을 때 윌리엄에게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술은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작은 일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그녀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은 결혼해야 해요. 저 좀 보세요. 다 좋은데 엄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를 응원해 내 아내는 신의 선물이지만 매일 밤 어디 있었는지 누구랑 데이트했는지 듣고 싶지 않아. 왜 그렇게 늦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담배 한 모금 마시고 밖에 잠시 서 있었어. 그 후 여자들은 우리에게 춤을 추자고 했습니다. 나는 흔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나는 동의했고 우리는 술 취한 사람들로 붐비는 시끄러운 홀에 들어갔고 곧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컬린이 선두에 서서 나와 함께 춤을 추자고 제안했고 내 아내와 윌리엄은 저항할 만큼 몸이 비틀어져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변화에 동의했습니다. 빠른 음악이 끝나고 느린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중이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타이트한 제클린은 나에게 옷걸이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서 더 이상 자신의 발을 확신할 수 없었고 나는 그녀를 붙잡아야 했다. 그녀는 나에게 뭔가와 이야기를 말하려고 했고 프랭크 질문인 것 같은 질문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짧게 대답하려고 했다. 깜박이는 조명과 알코올에 맞춰 춤추는 단어와 위렴을 바라보며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완 상태가 나를 점점 더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곧 내 아내와 친구 제컬린이 나를 놓지 않으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알아냈지만 몇 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춤이 끝나가고 있었는데 여전히 아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소녀를 우리 부스로 끌고 가서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조그녀와 함께하자고 권유하기 시작했지만 아내가 걱정되어 제클린을 혼자 남겨두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찾으러 갔다.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피며 익숙한 실루엣을 찾았으나 아내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한동안 돌아다니다 밖을 확인하려고 어둠 속에서 그들이 근처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볼 수는 없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윌리엄은 내 아내와 키스를 하고 있었고 그의 손은 그녀 위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단어는 저항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녀는 내 친구들에게 몸을 기대었고 그들 중 누구도 내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위렴의 목덜미를 잡고 그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내 아내와 떨어져서 나에게 뭔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내가 본 것에 화가 나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는 땅에 쓰러져 맹수처럼 나를 바라보았고 즉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일어서서 반격 준비를 했지만 내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그의 싸울 준비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다시 윌리엄에게 돌진하여 계속 타격을 가했고 그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내 분노는 맹렬했고 타격마다 맹렬한 비명을 동반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곁눈질로 단어가 손을 입에 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포에 질려 쳐다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연히 경비원이었던 2명의 거대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껴안고 그들이 미국을 버린 문 뒤로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모든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고 분노는 조금 가라앉았고 윌리엄과 나는 싸움에 지쳐서 앉았습니다. 보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어? 나는 내 친구에게 물었고 너는 내 아내 스티븐에게 물었다. 미안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윌리엄은 그 말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마 아래에서 나를 바라보며 휘죽휘죽 웃었다. 그 입으로 별거 아니야. 우리는 놀려고 여기 온 거잖아. 너랑 제클린은 놀았지? 개자식아 난 또 싸우고 싶었는데 도나가 날 붙잡고 그만 달라고 애원했어. 난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 역겨웠어. 그 순간 나는 집에 가서 그녀를 상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윌리엄은 그곳에 머물렀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도착했을 때 나는 어떤 대결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칵테일의 알 수 없는 구성 때문에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운 뒤 몸이 아파서 그날 밤에는 아침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다른 방에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내는 그 효과를 언급하면서 오랫동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누구에게나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결국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녀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뜻에 어긋나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고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내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컴퓨터의 회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위렴은 의자에 앉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옆에 앉았습니다. 스티븐, 지난 밤에 당신이 나를 싫어했다는 것은 이해, 하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합니다. 그것이 우리 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가족 아이돌을 망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에게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상사와 이야기를 해서 다른 도시로 전근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회사에 가서 지내려고 합니다. 거기 수석 엔지니어가 있어서 더 이상 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국 나는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수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기 때문에 모니터를 쳐다보며 가끔 키보드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뭔가 공부하는 척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왔고 내 뇌는 내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윌리엄은 떠났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조금 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전학은 아직 한 달 남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함께 협력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고 적어도 직장에서는 아내와 다투는 이유에 대해 다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수년 동안 서로 사랑한 후에 내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했고 그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꽃다발을 사서 내일 저녁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며 일찍 집에 갔지만 문 앞에서 나는 문을 열었을 때 운명이 나에게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옷걸이에 아주 낯익은 재킷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빨리 알고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조용했는데 옆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따라가며 손님방 문을 열었다. 갑자기 밀려온 분노에 최근 발로 문을 열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깨달았다. 다시 나는 다너와 위렴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모습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고 다너는 다시 나에게 무엇인가 설명하려고 시도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았고 듣기를 꺼려했습니다. 반면 위렴은 웃기 시작하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 아내와 1년 동안 몰래 돌아다녔으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한때 깨달았다고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나에게는 꿈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현실을 별로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것이었습니다. 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책임감이 의욕을 멈췄지만 가만둘 수도 없었고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애를 통해 재빨리 정신을 차려 앞으로 뻗은 윌리엄의 팔을 향해 자기 보존 본능을 걷어찼다. 그는 몸에 신체적 손상을 입히고 싶지 않아 기적적으로 나를 그리워하며 달려갔습니다. 나는 뒤돌아서 침대 구석에 타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팔을 잡고 그녀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따라왔습니다. 나는 아내를 복도 소파에 던지고 짐을 싸라고 명령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한때 그녀를 끌고 다녔던 지방에서 더 이상 그녀와 관계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저녁에 신선한 공기 속에서 분노를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떠난 줄 알고 아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일 중이었고 물론 나를 배신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프로젝트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시작했던 일을 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윌리엄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고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히 장비를 갖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적당한 크기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화학물질을 조작해야 했습니다. 나는 옆방에 머물면서 특수창문과 모니터를 통해 그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전 친구에 대한 증오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명령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명령을 입력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위렴이 보였습니다. 그는 내가 무엇인가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냥 거기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소리쳐봤지만 듣지 못한 듯 천천히 키보드로 시선을 내렸다. 여유롭게 버튼에 손가락을 대고 눌렀다. 연구실의 기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부자연스럽게 흔들리고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 진동으로 인해 화학물질 플라스크가 떨어지고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장치가 오작동하기 시작하고 시스템이 비상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프로토콜에 따라 문이 자동으로 잠겼습니다. 연구실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갈 시간이 며칠 지나서야 윌리엄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폭발은 강력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를 방문했고 나는 계속해서 직장과 집을 오갔다. 대체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동안 환기가 안 된 줄 알고 창문을 열었는데 2시간이 지나서 벌써 저녁을 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TV를 보러 내려갔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고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냄새를 맡으면서 그런 악취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겁이 났어요. 선반 유닛 위쪽 가장자리에 묶인 올가미에 아내의 시신이 매달려 있는 걸 봤어요. 물론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걸쇠에서 죽은 손가락에서 지독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어요. 쪽지를 발견했어요. 읽어봤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애너벨과 결혼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 멋진 저녁은 전쟁 중이었고 따뜻한 여름 저녁이었다. 밖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고 바람도 한 점 불지 않았다. 나뭇잎이 얼어붙은 듯했다. 사람들은 둑을 따라 천천히 방황하며 바다를 바라보며 고요하고 고요한 지평선이 있는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바다와 지친 하늘이 하나가 되어 나도 이 사진을 즐겼다. 벤치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과 멋진 날씨를 즐겼다. 갑자기 황금빛 컬과 관능적인 통통한 입술을 가진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소녀가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가벼운 여름 살짝 핑크빛이 도는 드레스가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완벽하게 강조했어요. 그 소녀는 넘어졌죠. 나는 그 소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그 소녀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네, 청년 감사합니다. 정말 그 소녀를 일으켜주세요. 내 도움을 받아들였어. 아파서 내 발을 밟을 수 없어. 그 소녀가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어. 내 목을 잡고 기대어 벤치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줄게. 내가 고맙다고 말했어. 근처에 차가 있어. 데려다 줄 수 있어? 병원 가고 싶으면 하라고 할 수 없어. 너무 불편해. 그만해. 다 괜찮아. 눈앞에서 다리가 부어오르는 걸 보니 부상이 심각할 것 같아. 여기 앉아. 지금 당장 차를 운전할게. 나 그 소녀에게 더 가까이 가서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에게 데려가서 잘 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갈게요. 이미 많이 탔어요. 시간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요. 의사는 염좌라고만 진단했습니다. 뼈는 가격이 그 소녀에게 진통제를 투여했고 그녀의 다리는 탄력 붕대로 묶여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고 의사는 그녀의 다리에 최대한 짐을 싣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절하게 그 소녀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제 우리는 이미 그녀의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집에 잘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기 당신은 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많이 구해주셨네요. 맙소사, 내 매너는 어디에 있나요? 제 소개를 깜빡했어요. 제 이름은 애너벨이에요. 아주 좋아요. 애너벨이고 제 이름은 헨리예요. 아주 좋아요. 헨리, 오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우 피곤하지만 내일 저녁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방문하세요. 물론 당신이 계획이 없는 한 맛있는 저녁 식사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애너벨, 그런 제안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8시에 오세요. 동의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애너벨을 정말 좋아했지만 관계에 있어 저는 매우 좋았습니다. 겸손하고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일에 성공한 적이 없으며 적어도 내 생활 방식에 있어서 모든 소녀가 참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해병이었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 번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 벨트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라는 평범한 삶에서 군사 업무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좋은 직업을 찾았습니다. 수집가 애너벨로 일했고 1년 반 후에 계속 만나 결혼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애너벨라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내 월급은 항상 그녀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애너벨 자신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돌보고 수입을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어느 날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어요. 제 동료 마크가 저를 헨리라고 불렀어요. 안녕 마크야. 동료야 마크야. 기억해 마크. 안녕. 확실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 잘 지내니 헨리. 정말 대단해. 나도 너에 이어 군복무도 마쳤고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은행 시스템에서 일하며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억 돈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기쁘네요. 마억 비슷한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이끌고 돈을 운송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제안에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세부 사항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마크 네, 물론 저는 이 일을 맡고 싶습니다. 괜찮은 수입을 약속했지만 1페니도 내지 않았어. 내 사랑 분명히 심각한 일이 있을 거야. 마크가 뭔가를 제안하면 확실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잘 알아요.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확실히 줄 수 있어요. 그 제안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약속해요. 응 헨리 아주 좋아. 난 기쁘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자. 애나벨은 그 소식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불행하게도 내가 그녀에게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전 작업은 모두 그렇지 않았어. 원하는 수입을 가져왔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마억을 만나서 모든 것을 논의했습니다. 마억은 정말 높은 급여를 제공했지만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운송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집에 더 많은 돈을 가져오기 시작했을 때 애너벨도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더 친절해 보였고 우리 관계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내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내가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일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아내의 태도 변화는 다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내를 미치도록 사랑했고 예쁘고 행복한 모습에 기뻤다.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지만 행복한 환경에서 차분하고 절제된 삶은 지속되지 않았다. 머지않아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보안 금고로 운전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에게 평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근무일에 우리는 우리가 연순서대로 그 자리에서 무장된 현금과 운송 차량을 타고 여행했습니다. 금고는 돈을 모두 특수가방에 담아 자동차 보안관에게 가져갔습니다. 차를 영토 출구로 호송하고 그런 다음 미리 준비된 경로로 갔습니다. 앞에 운전기사 1명과 다른 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4명과 다른 팀원들이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급정거에서 차가 흔들리고 버스가 우리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차가 충돌해서 안에 있었는데 앞좌석에 있던 사람들이 상황을 정찰하러 나왔어요.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와 소음이 들렸어요. 이 새끼들 벤을 열지 않으면 파트너 머리를 날려버릴 거예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멍청한 짓은 하지 마세요. 총을 쏘지 마세요.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마스크를 쓴 무장한 남자 5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중 1명이 제 파트너를 붙잡고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도시는 확실히 계획된 작전이었어. 누군가는 많은 세부 사항을 알고 세심하게 준비했어. 젠장 헨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마크가 화가 나서 나에게 물었어. 모든 것이 시계처럼 진행됐어. 모든 것이 시계처럼 진행됐어. 누군가 분명히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곳에서 이 강도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했어. 돈이 많았어. 우리가 찾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될 거야. 이해해줘 마크. 나도 이해하고 도와줄 준비가 됐어. 알았어 헨리. 어쩌면 몇 가지 세부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알아차렸니? 내가 이해하는 대로 그들 중 1명을 표시해줘.
그들의 리더는 손목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스파이더 유닛에는 그런 문신이 있었습니다. 제 시대에 그 유닛에서 몇몇 남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희귀한 놈들. 그들은 영토를 청소하는 임무를 가장 자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고 냉혈한 놈들이 그것을 얻었습니다. 헨리, 그럼 나는 내 채널을 통해 이 부대의 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며칠 동안 더 많은 세부사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 사건의 새로운 세부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마억는 이 구성원에 대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루마크가 서류를 보여줘 이 놈들을 보고 싶어 어쩌면 누군가를 알아볼지도 몰라. 헨리, 적합한 후보자 몇 명을 골랐는데 사진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나에게 매우 친숙해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 남자를 봤어요. 우리 집 근처 차에서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마크나 이 놈을 봤어요. 그 놈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걸 확실히 봤어요. 그 놈이 지금 사는 곳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나에게 보내서 그룹을 모으는 재미가 오고 있어요. 그 놈이 사는 곳을 알아냈어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개인 주택이 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몇 주 동안 임대했습니다. 나는 즉시 이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이 놈들이 더 이상 도시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도 사건 이후에는 숨어 있을 수 있었지만 나는 이 사건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최소한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잠시 떨어져 조심스럽게 그 집에 접근했습니다. 뒷문을 통해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매우 안전한 문이 있었고 나는 쉽게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한식 패스트푸드 꾸러미가 마구잡이로 흩뿌려져 있어서 찾기 힘들었는데 뭔가 계속 찾았는데 갑자기 급제동차 바퀴 소리가 들렸다. 누가 차를 몰고 집으로 달려와 옷장에 숨겼다. 홀에서 조금 후에 본 것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내가 찾고 있던 그 놈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내 아내가 그 뒤에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그는 확실히 그녀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에나벨을 헛되이 만나기로 한 것은 아니다. 위험에 이제 눕혀야 해. 난 정말 긴장돼. 헨리가 직장에서 심각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당신을 찾고 있는데 진정하기 위해 당신을 만나야 했어요. 내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자기 정보 덕분에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준비했어요. 강도 사건 때문에 우리는 돈이 있고 당신 남편과 그의 경영진은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은 다 보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우리를 곧 부자로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알 수도 있어. 내가 소리쳤어. 그 놈이 침대에서 날아갔어. 에너벨이 도살장에 있는 돼지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어. 닥쳐.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어. 이 더 많은 돈을 원했어. 내가 내 돈을 얻을 거야. 약속해 바보야. 맛 리드. 잭이 소리 지르고 나한테 총을 겨누었어. 이 새끼의 총소리에 옆으로 뛰어내렸어. 다행히 놓쳤어. 나는 의자를 잡고 잭에게 던지고 즉시 달려가서 총을 뺏으려고 싸움이 이어졌지만 내가 주도권을 잡고 그 놈의 다리를 쐈어. 아프다. 개년아. 잭이 소리쳤어. 내가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내 공범들이 어디 빠른지 말해봐. 난 너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이 새끼야. 심각하게 다쳤으니 몇 분 안 남았고 지혈대를 안 붙이면 피가 흘릴 테니 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내가 죽는 모습과 마지막 몇 분 동안 고통 속에 지내는 모습을 지켜볼 의향은 있지만 공범들과 돈 보관소를 신고하면 억지로 안 죽이려고 할 수도 있지. 개년아. 손가락으로 다리 상처를 찢어내며 소리쳤어. 알았어. 그만해. 잭이 아프다고 칭얼거리는 건 다 말해줄게. 잭이다. 말해줬어. 난 그 놈의 출혈을 막기 위해 상처에 지혈대를 댔어. 마크가 전화해서 돈이 발견된 돈과 함께 나머지 놈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일행을 보냈어. 그리고 모두가 구금됐어. 내 계획은 실패했고 이제 우리는 차를 타고 갈 거야. 이 벌거벗은 놈들을 묶어서 그들이 자고 있던 침대에 묶었지. 침대에 바퀴가 달려있다는 멋진 생각이 들었어. 이 벌거벗은 놈들을 밖에 묶어서 차에 묶어놨어. 난 이 벌거벗은 괴물들을 도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매력을 보여줬고 경찰서로 직접 데려가서 경찰이 처리했고 복수는 전체적으로 성공했어. 내 아내와 갱단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들은 나에게 훌륭한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 훌륭한 집을 살 수 있었고 인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